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 시스템 구축할 때 진짜 중요한 거죠의 하드웨어 규모 산정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자료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드웨어를 너무 작게 잡으면 아시겠지만 시스템 느려지고 막 멈추고 그러잖아요. 그쵸. 성능 문제가 바로 생기죠. 근데 또 반대로 너무 크게 잡으면 예산이 그냥 줄줄 새는 거고요. 맞아요. 필요 이상으로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맞는 규모를 정하는 게 핵심인데 오늘 CPU, 메모리, 디스크, 스토리지 이런 것들 어떻게 최적으로 계산하는지 그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꼭 건물을 지을 때 슬개도 그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가 좋네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하드웨어 규모 산정이라는 게요. 그냥 부품 고르는 게 아니고 실제 필요한 서비스 성능이나 사용자 수, 또 데이터 양 같은 요구 사항들을 구체적인 하드웨어 사양으로 이렇게 딱 정하는 과정이거든요. 요구 사항을 사양으로 바꾸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만약 산정이 잘못되면 비용 문제도 문제지만 전체 시스템 안정성이나 나중에 확장할 때도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쵸. 당장 돌아가도 나중에 발목 잡힐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기관이나 큰 기업들은 티탁 같은 그런 표준 지침을 좀 따라가려고 해요. 객관성을 높이려는 거죠. 티텍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특정 기술이 안 쏠리게 좀 중립적으로 도와주는 건가 보네요. 네, 그런 목적이 큽니다. 특정 회사 제품에 유리하게 되는 걸 막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료 보니까 CPU, 메모리, 디스크, 스토리지가 핵심이던데요. PC나 프린터 이런 건 빼고요. 네, 맞아요. 핵심 서버 자원들이죠. CPU는 이제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대 몇 명이나 접속해서 뭘 할 건지 이런 걸 보고 필요한 성능이랑 개수를 정하고요. 동시 처리량.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메모리는 서버에 돌아갈 OS나 여러 소프트웨어, 또 실제 서비스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문제없이 돌아갈 기업 공간을 계산하는 거고요. 메모리는 넉넉해야 좋다는 말을 많이 듣긴 했어요. 그렇죠. 부족하면 바로 성능 저하로 나타나니까요. 디스크는 OS 설치 공간 말고도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또 백업 데이터 같은 거 저장할 공간까지 충분히 생각해야 하고요. 데이터가 계속 쌓이니까 디스크 용량 산정도 중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스토리지는 이제 시스템 전체 규모에 맞춰서 앞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해서 총 저장 용량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럼 이걸 계산하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요. 수식 계산법, 참조법, 시뮬레이션법 이런 게 있던데 차이가 뭔가요? 네, 주로 그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써요. 수식 계산법은 말 그대로 제일 표준적인 건데 업무량이나 성능 목표 같은 걸 수치로 바꿔서 공식에 넣고 계상하는 거예요. 공식으로 딱 떨어지게. 네, 특히 공공사업 같은 데서는 이제 예산 근거가 명확해야 하니까 이 방법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참조법은요? 참조법은 비슷한 시스템,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미 구축해서 운영 중인 시스템 데이터를 참고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데의 성공 사례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 운영 데이터를 보니까 좀 현실적일 수 있죠. 경험에 기반하니까요. 그럼 신뢰도가 높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참고하는 시스템이랑 우리가 만들려는 시스템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 차이를 잘 보고 보정을 해야 돼요.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잘못하면 오히려 안 맞을 수 있죠. 그리고 시뮬레이션법은 가상으로 사용자를 막 만들어서 부하를 줘보는 거예요. 시스템 모델에다가요. 테스트해보는 거네요? 네, 성능을 미리 예측하는 거죠. 좀 복잡하거나 새로운 시스템 만들 때 유용하긴 한데 시간이나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와, 방법마다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그럼 실제로는 하나만 쓰기보다는 좀 섞어서 쓰겠어요? 네, 맞아요. 보통은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교차 검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식으로 계산해보고 비슷한 사례 참조법이랑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요. 단순히 부품 스펙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큰 그림부터 시작하는군요. 정보 전략 계획, ISP 단계에서 방향 잡고 업무 부하 분석하고 유사 사례 참고해서 약간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구조, 분산형인지 집중형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중치 줘서 딱 정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아주 체계적인 절차죠.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관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특정 기술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최대한 빼고 합리적인 근거로 결정하는 거예요. 네네, 근거가 중요하죠. 이렇게 딱 정해진 결과는 시스템 구축 계획이나 예산 짤 때 당연히 쓰이고
나중에 시스템 오픈하고 나서 성능 관리하거나 더 키울 때도 중요한 기준이 돼요. 아, 나중까지 다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TPCC나 에스펙 같은 국제 성능 평가 기준 같은 것도 참고를 많이 하죠. TPCC, 에스펙, 그건 뭔가요? TPCC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처리 성능, 그러니까 분당 트랜잭션 처리량을 보는 거고요. 에스펙 벤치마크는 CPU 연산 능력 같은 걸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들이에요. 객관적인 비교를 할 때 도움이 되죠. 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하드웨어 규모 산정이라는 게 그냥 기술적인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고의 성능과 안정성을 뽑아내려는 굉장히 전략적인 결정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거,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딱 맞는 최적 사양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클라우드로 막 넘어가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AI 도입하고 이러면서 필요한 자원이 엄청나게 변하잖아요. 예측도 어렵고요. 맞아요. 갑자기 확 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딱 정해놓고 가는 정적인 방식만으로는 앞으로의 수요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사용량 변하는 거에 좀 더 유연하게 반응하고 예측도 더 정확하게 하는 동적인 규모 산정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처럼요, 여러분의 시스템 환경도 계속 변하고 있을 텐데 과연 기존의 어떤 정해진 규칙대로만 산정하는 게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다 대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쩌면 시스템 환경이 변하는 것에 맞춰서 하드웨어 자원을 좀 더 동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조절하고 예측하는 방법, 이런 고민이 앞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